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제 곧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내란이 벌어진 지 1주년이 됩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느낌을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반쯤 갑자기 TV에서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잠시 후 자막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12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서 이번에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국회의사당으로 헬기가 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교과서 안의 역사의 한 순간으로 이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짜뉴스가 아니고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죠. 자기야, 비상계엄이래. 일어나봐. 그 말에 남편이 놀라며 일어났고 그때부터 남편과 유튜브로 실시간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먼저 제 아들이 걱정됐어요.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계엄이 시작되면 제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중간중간 웃음도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무슨 비상계엄인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터져서 웃었다가 화냈다가 갑자기 무서웠다가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때 그 긴장감과 혼란스러움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행히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해제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미 잠이 달아나서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대통령이 바로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체포될 거라 기대했는데요.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연말과 연초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던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제 예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당연히 지금 당장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너무 느리고 명쾌하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겨울 추운 길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이어나갔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던 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요, 마치 다 잃을 뻔했던 나라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려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민들은 뒤통수를 몇 번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윤 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네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그때부터 윤 씨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더니 결국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실패했어요. 관저에 숨어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경호원을 배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경호원에게는 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총기가 사용된다면 경찰도 시민들도 흥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언론에서는 연일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얘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죠. 그냥 들어가서 끌고 나와라, 총을 쏴라, 헬기를 띄워라, 특수부대를 보내라 등등 갖가지 분노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관저 앞 대로에서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이어나갔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말이죠. 그렇게 약 2주일을 버티더니 결국 1월 15일에 윤 씨는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다행히 총기 사용이나 인명피해 없이 체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당시 증언을 보면 윤 씨가 자기 경호원들에게 필요하면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경찰에 총을 쏘라고 지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속시킨 윤 씨가 3월에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지금까지는 날로 계산했는데 윤 씨의 경우만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즉,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사법부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만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윤 씨를 풀어준 겁니다. 이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쪽 세력은 마치 윤 씨가 대통령에 복귀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다 탄핵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며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탄핵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윤 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러다 탄핵도 부결되는 게 아니냐며 사람들이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란성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는데요. 내란이 벌어진 이후부터 그 불안함과 분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사람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새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닌지 핸드폰으로 속보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오늘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때 사람들이 외식이나 모임, 여행도 많이 안 해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선고가 있던 4월 4일까지 정말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일로 사람들이 예상했던 날짜가 3월 20일부터 말까지였는데 3월이 끝나도록 선고가 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시위가 거칠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태우며 12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4월 4일,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대통령 탄핵 선고 장면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말 후련했습니다. 몸살을 크게 앓았다가 다 나아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주말에 놀러 가도 될 것 같고 여행 가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침 한국의 4월에는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계절이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즐겁게 봄을 즐겼을 겁니다. 그리고 6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란에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처벌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직도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증거와 증언, 증인이 넘쳐나지만 윤 씨와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전쟁도 준비했고 유도했다는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남한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또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고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진실도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많은데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경악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었는데 그때는 국정농단이 큰 이유였어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국가의 정책에 개입했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때도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 탄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도 안 돼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불법 계엄령 선포, 내란죄로 말이죠.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사실 2025년 연말이 되면 속 시원한 재판 결과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전달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또 친위 쿠데타가 2024년에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과 그와 관련된 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지 설명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팟캐스트로 남기는 이유는 저는 이 일이 제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남길 바랍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사례로 말이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사형 소식을 들고 내란의 마지막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